쌍타자 김민수입니다. 다부진 임팩트예요. 7번 홀 197m인데요. 와! G투어 통산 8승 괴물 골퍼라 불리는 남자. 방향. 13, 14 시즌 다승 상금왕 대상 3관왕 달성. G투어 최초 누적 상금 1억 원 돌파. G투어의 역사를 새로 쓴 그가 왔다. 네, 안녕하세요. 1부 투어 스크린 대회를 뛰고 있는 김민수 프로입니다. 군복무라는 공백기를 딛고 다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김민수의 골프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어보자.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던 지난 5월, 제작진은 특별한 만남을 위해 곤지암을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연습에 힘을 쏟는 김민수를 만나기 위해서다. G투어와 일부 투어를 병행하고 있는 김민수는 경기가 없을 때면 하루의 대부분을 연습하는 데 쏟는다고 했다. 장타 잘하잖아요. 그러면 비법 하나만 알려줘요. 비법이요? 그 진짜 세게 치는 연습하는데 그냥 드라이버 들고 진짜 세게 쳐요. 방향은 신경 안 쓰고 몸에 근육을 만들어줘요. 세게 칠 수 있는. 아까랑 좀 다른 모습을 볼 거예요. 다리를 들고 치고 야구 스윙처럼. 역시 실력 좋은 선수에겐 자신만의 연습 방법이 하나씩은 있나 보다. 김민수의 평균 비거리는 300m. 예전에 비해 조금 더 늘었다고 했다. 이런 훈련을 해야 거리가 유지가 돼요. 17년째 골프와 인연을 맺고 있는 29살 청년 김민수. 인생의 동반자 골프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처음에 일단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골프를 치고 계셔가지고 아버지의 권유로 일단 연습장에 처음 따라가서 골프라는 걸 처음 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골프를 직접 알 기회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처음에 많이 시작했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해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 해봤을 때? 처음 했을 때는 일반 뭐 축구나 야구나 일반적인 운동이 아니라 좀 다른 운동이기 때문에 좀 호기심이 좀 많이 있었고 새로운 운동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해봤던 것 같아요. 재미는 칠수록 점점 커져갔다. 골프를 직업으로 삼는 것을 고민하게 할 만큼 푹 빠지게 된 것이다. 한 3개월 정도 볼 쳐보고 이제 부모님의 권유도 좀 있었지만 저도 한번 이제 골프라는 거를 계속 해보고 싶다. 취미보다는 좀 이제 특기를 살려서 이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골프를 전문적으로 이제 치게 됐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대회 나가고 이래보니까 어땠어요? 그때? 일단 처음에는 대회를 안 나갔어요. 한 1년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1년 뒤에 첫 대회를 나갔는데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첫 대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골프를 치면서 제일 못 친 스코어를 시합 때 첫 대회 때 스코어를 쳤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이게 맞나? 아 근데 그때는 이게 맞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은 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재밌었고 그냥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냥 골프의 끈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 있었나 봐요. 운동신경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면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골프를 계속하기 위해 골프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다. 동료들이 실력을 꽃피울 때 김민수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중학교 때 내내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냥 간간히 예선 통과하고 그냥 좀 힘들었죠. 그때는 성적이 잘 안 나서. 제가 막 한 방에 실력이 늘지 않고 조금씩 약간 늘다 보니까 제 주변 또래에 비해 초반에는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골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성적을 내야 되긴 하고 좀 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 상정도 있고 성적도 잘 안 나는데 좀 일찍 저희 부모님 사업이 좀 안 되셨죠. 일명 부도가 나셔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좀 부모님도 좀 믿고 계속
지원을 해주셨고 저도 앞으로 이제 빨리 프로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죠. 골프 선수가 꼭 되고 말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중학생 김민수. 당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연습뿐이었다.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금보다? 네. 그때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장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계속 그냥 골프만 치고 골프밖에 안 하고. 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그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쉬움만 남은 중학생 시절을 뒤로한 김민수.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프로골프 선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길을 모색하던 그는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한다. 한 골프 클럽의 연습생이 되기로 한 것이다. 고등학교 때 진학하면서 이제 집이 이제 더 힘들어져서 일단 우연찮게 골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학교장 직인을 그 골프장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네가 들어오려면 학교장에서 학교 확인을 받아와라. 그래서 학교장한테 가서 직인을 받아서 내서 이제 재직을 한 거죠. 연습장이랑 골프장이거든요. 현관에서 백을 내리고 아니면은 캐디 일을 하고. 그럼 연습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캐디 일을 안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 많이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막팀 뒤로 라운딩을 많이 나갔어요. 돈벌이와 연습을 병행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 하지만 김민수는 힘들기는커녕 골프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웃으며 회상했다. 돈을 벌면서 치다 보니까 집에 부담이 좀 적어져서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지기는 했었죠. 뭐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그때 힘들어도 그렇게 크게 힘들다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제가 라운딩을 많이 못 하다가 거기 골프장에 들어가서 라운딩을 많이 하면서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경기도 대회도 우승해보고 시합으로 따지면 처음 우승을 해봤죠. 어땠어요? 그때 근데 솔직히 우승 딱 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막 힘든 거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승이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죠. 그때 얘가 좀 이제야 좀 골프를 좀 치는구나. 성적을 못 냈는데 그러면서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뿌듯했겠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쵸. 이제 부모님이 일단 저를 꾸준히 계속 밀어주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니까 엄청 보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김민수는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연습생 생활을 계속했다. 6년 동안 이어진 연습생.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다. 제가 고3 때 세미를 따고 20살 때 PGA를 따고 그리고 이제 22살에 시드가 따서 23살에 이제 처음 1부 투어를 뛰게 됐죠. 그럼 연습생 시절에 진짜 많은 걸 해내고 나왔네요. 그렇죠. 연습생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뤄놓고 나오긴 했어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일부 투어 생활.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골프 선수로서 창창할 것만 같았던 앞길에 어둠이 드리워진 것이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김민수의 발걸음도 점점 무거워졌다. 오전 연습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긴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 2013년부터 G투어에 출전하고 있는 김민수는 G투어를 만나면서 자신의 골프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다. 스크린을 치긴 쳤었어요. 그냥 약간 재미 반 연습 반으로 치다가 스크린 대회라는 게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고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일부를 위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걸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겨울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그냥 레슨을 좀 해봐야 되나 하고 있다가 김홍택 프로가 학교 후배예요. 같이 운동을 했었고 겨울에 같이 운동을 하는데 한번 나와라, 나가서 용돈이라도 좀 벌면 괜찮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3살 겨울 24살 1월일 거예요. 그때 첫 대회를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첫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아, 그래서 약간 뭔가 싶었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부모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첫 대회 나가는 건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집에 손을 안 벌리고 몰래 용돈을 벌러 나간 거기 때문에 조용히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승을 하게 돼서 방송을 타게 됐죠. 그래서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끝나니까. 부모님한테? 네. 축하는 축하하시는데 언제 또 그런 걸 나갔냐며 당황을 하셨죠. 그래도 또 TV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TV에서 아들을 볼 일이 없었는데 TV에 나와서 얘가 갑자기 우승을 하니까. 대회에 참가하자마자 우승하는 진귀한 경험은 너무나도 짜릿했다. 프로 선수 생활의 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저는 100만 원이 목표로 갔거든요. 어떻게든 100만 원만 벌자. 근데 그때 당시 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버니까 엄청 심리적으로 엄청 편해지고 운동에 대한 욕구가 더 올라왔죠. 그때부터 꾸준하게 매 대회를 나가고 있죠. 어때요? 그 슈트 나가면? 재밌어요. 왜냐면 코스랑 또 다른 재미로 그리고 또 다른 긴장감으로 시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재미도 있고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도 되고. 사실 스크린이라고 해서 뭐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어렵더라고요. 항상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스크린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코스 나가면 볼을 치고 뭐 걸어가거나 이렇게 좀 이동하면서 약간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시합을 하다 보니까 순서도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오고 긴장을 한 상태를 계속 오랫동안 더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12-13 시즌 2승을 하며 이름을 알린 김민수는 13-14 시즌 8대 대회에 참가해 4승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며 스크린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그의 다승, 상금, 대상, 3관왕을 달성하고 G투어 사상 최초로 누적 상금 1억 원을 돌파해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좀 잘 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그게 계산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데이터가다 보니까 계산법이 있는데 정확한 계산을 했더라도 제가 그 정확한 계산한 대로 못 치면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보다는 제 감을 좀 더 믿고 감각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저한테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인 산수적인 데이터보다는 제 몸의 감각적인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최정상의 단숨에 올라 범접할 수 없는 기량을 뽐내며 전성기를 누렸던 김민수. 그는 25살이던 2014년 12월 돌연 입대를 선언한다. 모두가 놀란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일찍 가려다가 타이밍을 한번 놓쳐서 그리고 제가 성적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날 때 차라리 아예 늦게 가자 해서 미루고 있었죠. 근데 이제 군대는 제가 1부터를 같이 뛰는데 1부터 같은 경우가 좀 남자 시장이 조금 힘들어요. 약간 스폰서도 그렇고 많이 힘든데 점점 시합이 매년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25, 2014년도에 2015년도는 더 힘들다는 소문을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군대를 이때쯤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급하게 들어갔어요. 한 3주? 연습을 할 수 없어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군복무. 당시 김민수는 공백기를 걱정하지 않았다.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는 감이 좀 좋았어서 그런지 갔다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갔다 와도 못 쳐봐야 얼마나 못 치겠어. 그냥 금방 감 찼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갔죠.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휴가 나오고 외박 나오면서 느끼는 거는
점점 감이 없어지면서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제대하면은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잘 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나올 때마다 커졌어요, 휴가가. 나올 때마다 쳤나 보네요. 나올 때마다 쳤죠. 어떻게든 감을 찾아보겠다고. 연습장 가고 라운딩 가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비교적 짧은 2016년 9월에 제대한 김민수는 곧장 G투어에 복귀했다. 이번에도 맞는데요. 오른쪽 가요. 하지만 방향성이 벙커 쪽인데요. 네. 김민수 버디 팟. 내리막이었고요.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김민수 선수는 예전의 기량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냉혹한 현실에 마주서야 했다.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G투어도? G투어도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등도 하고 탑10 안에는 꾸준히 좀 들었는데 우승 기회가 그 전에 했을 때보다 많이 오질 않았고 우승 기회가 왔어도 잡지를 못했어요. 연습도 많이 해보고 시합 때 많이 집중도 해보고 오히려 어떤 대회는 연습을 아예 안 하고 나가보기도 하고 일단 어떻게든 그래도 물고 늘어지다 보면 기회는 오겠지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476m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비거리 하면 만만치 않죠. 좌측 아, 페어웨이까지 맞고 페어웨이로 내려왔어요. 왔어요. 네. 조금 약해 보이는데요. 아, 마지막에 네, 완벽했습니다. 우승을 향한 기다림은 점점 길어져만 갔다. 처음엔 엄청 화나다가 나중에 살짝 해탈을 했어요. 안 되나 보구나. 약간 우승을 계속 할 때는 뭔가 잡혔거든요. 야, 이렇게 치면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길도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우승권에 있어도 아, 이거 어떻게 우승하지? 어떻게 우승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김민수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헬로. 야, 열심히 연습해. 안녕. 올해부터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르치는 지도자 생활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더 열정적인 일상을 보낸다고 했다. 패싱 해봐. 스톱. 힘 빼. 돌아. 응.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나이가 이제 차다 보니까 골프 선수로만 했을 땐 수입이 불규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나도 고정 수입도 좀 있고 이제 선수를 좀 가르쳐서 이 선수가 좀 키우는 맛도 있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기가 좀 잘 돼서 이제 아카데미라는 걸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죠. 선수 생활과 아카데미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데에는 특별한 조력자가 있다. 바로 절친한 후배인 신승현 프로다. 그와 아카데미 운영을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고 했다. 같이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제가 장타 부분에서는 민수 형한테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제가 좀 아끼는 선배고 하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주는 형 같아요. 동네 형. 예를 들면 이제 애들을 가리키잖아요. 애들을 가리키면은 포기하지 않고 진념 있게 엄청 가리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운동이라는 게 조금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용납을 잘 못하거든요. 민수 형은 좀 빨리빨리 모든 거를 많은 거를 빨리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죠. 너 내가 시키는 거 안 하지 또. 아유, 하고 있습니다. 응? 스톱, 백스윙 스톱. 더 가. 다시. 백스윙. 스윙이 흐트러진 제자의 자세를 꼼꼼히 봐주는 김민수. 자꾸 헤드로 올려.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이외에도 꺾지 마. 쭉 보내. 오케이. 그래야 공이 똑바로 가지. 지도자로서의 김민수는 어떤 사람일까? 그냥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잘못을 하거나 말 안 들으면 그때 좀 호통을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스윙이 좀 바뀐 게 느껴져가지고. 새로 시작한 지도자 생활을 김민수는 만족하고 있었다. 많이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람도 좀 있고 알려주다 보면서 이제 제가 다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선수들을 육성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고 이런 거를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많이 생각도 하게 됐어요. 좀 얘네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도움이 다른 얘기를 해줘서 좀 더 제가 한 걸음이라도 그래도 먼저 선수를 해왔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줘서 이 선수가 좀 잘 치고 나중에 좀 대성할 수 있는 선수가 되면 하는 바람이 이제 있죠.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가 특별히 신경 써 조언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입스다. 본인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어프로치 입스가 있어요. 있죠. 너무나 크게. 21살 때 시작됐는데 21살 때 몰랐어요. 22살 때부터 이게 입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프로치를 잡으면 손이 떨리더라고요. 몸이 떨리고. 생각만 하면 손에 땀이 나고. 일단 정신적인 게 커요. 어차피 입스라는 게 몸에 어선한 게 아니라 멘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많이 심리적 공부도 좀 해보고 이제 항상 칠 때마다 생각을 좀 많이 바꿔봐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쳐보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쳐보고.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 입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김민수는 오랜 시간 부딪히고 또 부딪히며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나갔다. 우여곡절 끝에 그가 찾은 해결책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었다. 제 주변에도 입스 때문에 많이 골프를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항상 노력을 했죠. 확실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스를 해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더 즐기면서 플레이를 해야 이게 골프가 좀 잘 풀릴 것 같다.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플레이 하다 보니까 또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나는 약간 이렇게 플레이 하는 게 좀 더 성적을 잘 나누구나 하면서 좀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져가려고 하죠. 김민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골프라는 숙제를 찬찬히 풀어나가고 있었다. 본인을 평가하자. 점수로 지금은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시죠. 나쁘지 않아요. 1부 투어는 어때고 10투어는 어때요? 1부터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선 탈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투어를 뛰면서.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 압박도 심하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지금 시즌에 제가 2개 대회를 나갔는데 2개 대회 다 예선 통과하고 그냥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G투어 같은 경우도 첫 대회 때 제가 첫날 1등까지 올라갔었고 두 번째 대회도 거의 4위권, 5위권까지 쭉 올라가고 마지막 세 번째 대회에서도 성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기회가 오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네요. 그러면. 네. 꽃길만 남았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김민수. 그만의 목표는 무엇일까? 앞으로 꿈이 또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훌륭한 선수가 돼서 미국 PGA 진출을 해서 꼭 가보고 싶은 대회는 마스터즈 오픈을 출전을 해서 거기서 우승을 하는 게 최고의 목표고요. 기왕이면 세계적으로 한 획은 긋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긋고 제 제자들도 긋고 선수로서도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서도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제 약간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이자 교습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김민수. 부진했던 지난 시간, 김민수는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이뤄낼 힘을 키우고 있었다. 흔들림 없이 단단한 의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